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대법원 판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건축법과 경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회차부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요거 우리가 건축 허가를 넣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하잖아요.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떨어뜨리잖아요. 만약에 이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는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 그런데 착공 신고가 돼버리면 이 준공까지는 기한이 없어요. 법적인 기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경매 나오는 물건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부분에는 박사죠, 여러분. 그 전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았던 판례들까지, 또 질의회신까지, 법제처 6건에서까지 총 동원해서 한 10강 정도 해서 경매와 건축법 요거에 대해서 완전 까부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건축 허가권 착공이 되면 취소할 수 없다? 물론 법적으로는 법조문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런 조항이 없죠. 그죠? 뭐 계속 연기 신청하면 되니까. 그죠? 준공을 하는 날짜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계속 연기 신청, 또 연기 신청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착공했다는 그 증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중간에도 여러 가지 착공을 무마시킬 수 있는 거, 또는 건축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판례라든가 또는 법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제가 1%의 블루오션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건축 시간이 걸릴 뿐이지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왕이라고 봅니다. 항상 그런 주의니까요. 앞으로 제 강의 요구 한 1월달이나 2월 초까지는 이 건축법하고 관련된 경매, 그럼 여러분들이 건축법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준 박사가 되실 거고, 나머지 판례들 제가 총망라해서 요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물론 강의는 되게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저번 시간에 전세권을 했는데, 전세권도 건물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하고 건물과 토지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가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위험한 전세권 판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법원 판례거든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보증금 다 날리고 돈 더 물어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판례가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비교해가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주식 로봇 관련주 또 급등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로봇 관련주는 단기 상투다. 오늘이 단기 상투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된다. 조심. 그래서 로봇 관련주 외에 제가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렸죠. 설날 특집 방송에서 이제 그쪽으로 매기를 이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한 종목 한 종목도 말씀드리고, 오늘 저는 또 수익 실현을 또 했습니다. 한 것도 있고, 저는 수익 나면 파는 주의예요. 그죠? 수익 나면 팔아야지. 그걸 아이고, 저는 오래 안 갖고 있습니다, 주식. 그리고 오늘 이제 종합지수라든가 그런 것에서 말씀드리고요. 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200명 한정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원래는 100명이었는데 조금 늘어나서 200명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많이 차가고 있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고, 자, 제가 저번 시간에는 전세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세권에 설명해 드렸는데, 자, 오늘 또 한번 볼게요. 전세권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라 이거 빼놓고 가기가 조금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것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저기 할 필요 없고요. 오늘이 440강인가 보네요. 440강이고 위험한 전세권 판례 두 가지. 자, 요거 문제 갈게요. 07-11477.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 자, 기초강의는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기초강의는 뭐 다 알고 있으시니까. 그죠? 기초강의 뭐 전세권 모르면 전세권 뭐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전세권 여기 있죠. 날짜가 언제죠? 전입일자가 2005년 10월 11일. 그래서 제가 항상 전세권을 설정하는 사람들은 전세권만 설정하지 말고 전입,
플러스 물론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돼요.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더욱더 안전한 장치다. 이게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입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를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전세권은 무조건 전입을 하세요. 전입. 물론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입이 안 되죠. 그래도 법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전세권만 설정하고 그 법인의 직원들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법인들은 웬만하면 선순위 전세권을 많이 설정하는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건 저번 시간에 다 설명해드렸던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개인은 반드시 전입을 해놔라. 전입을 해놓고 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좋고요. 자, 그래서 전입이 2005년 10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이 언제 들어왔죠? 2006년이네. 그죠? 2006년 1월 12일. 그러면 이 전세권이 빠르죠? 이 전세권이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되죠. 전세권은 소멸돼요, 여러분. 전세권자가 제 전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제 교재를 벗고, 이게 두 번 설명하니까 좀 그러네. 그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선순위 전세권자가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하는 걸로 간주해서 배당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이 전세권이 만약에 같은 날 또는 다른 날 전입까지 해놨다. 그럼 이건 진짜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아까 그 경매 어딨지? 요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전세권만 달랑 설정하고 이 전입을 안 해왔다. 그러면 이 확정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이 경매를 신청했다, 본인이.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없는 거예요. 전세권만 배당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침 또 전입까지 딱 해놨잖아요. 안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보다는 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두 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 두 건이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당연히 이 전세권도 소멸하고, 그죠? 이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요 판례, 대법원 판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당연히 전세권은 없어지지만 전입까지 해놨다고 한다면 이 전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요걸 가지고 어떻게 특별한 어떤 꼼수가 없나, 그런 걸 연구하는데, 그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연구할 필요 없고, 무조건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청구했어. 그럼 전세권을 소멸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입도 안 해놨다. 그러면 전입자로서도 돈을 못 받아요. 당연히, 그죠? 전세권에서만 배당받고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전세권도 해놓고, 선순위 전세권도 해놓고, 플러스 전입도 해놨다. 그러면 전세권에서도 배당 못 받은 것은 이 전입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세권 설정하면 전입도 같이 해놓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례를 한번 볼게요.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있는데,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인데, 자, 대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자, 전세권이 2005년 10월 11일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2005년 10월 12일에, 그죠?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하고 이게 10월 11일 날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전입됐어요. 이날 전입됐으면 전입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날이죠. 그러면 10월 12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같은 년 10월 12일 날 들어왔어요. 아니면 저당권이 10월 11일 날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임차권이 후순위죠. 임차인이.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을 경우는 이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은 우선변제권을 아니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대항력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게 잘 안 가시나? 자, 옛날에 판례는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요. 10년밖에 안 돼요. 옛날에 전세권의 판례는 전세권자가 설정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딱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왜 그러지 마우스가? 설정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당연히 날아가고, 이 전입했다 하더라도 이 전입으로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에서만 배당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그 판례거든요. 이게 몇 년 판례냐면 2008년이네요. 2008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 판례야 이게? 대구 판례일 건데, 대구 지방법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또 갔어요. 죄송합니다. 비염이 좀 있어서요.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인용됐어요. 대법원에서 전세권자지만 전입도 했지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전입도 없어진다 라고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됐는데, 자, 이게 이제 판례가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은 요 판례를 가지고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판례는 요걸 씁니다. 지금 판례는 요 판례를 씁니다. 요 판례를 써요. 대법원, 우리가 뭐 구독션이라든가 지지옥션 그런 거 다 검색해봐도 요 판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잘못 표기된 전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매 사이트들이 많아요.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그죠?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조건이 뭐냐면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입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혹시나 전입을 안 해놓고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전입을 해놓자.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드리고 싶어요. 그죠? 물론 법원에서 그 전세권 등기를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이 도장이 확정일자하고 같은 효력이 있긴 해요. 또 나중에 또 이거 갖고 누가 재판 걸어버리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순위 전세권이라 한다면 반드시 전입을 해놓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그런 거 건축법과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자, 오늘 막 난리 났죠? 저 사실은 눈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종목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 상한가, 5%, 10%, 20, 여기 비가 오면 생각나는 레인보우, 코난, 솔트익스, 셀바스, 그 다음에 오픈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런 것, 로보스타, 이런 것도 지금 다 상한가예요. 사이랩. 제가 설명드렸던, 특집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죄다 상한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종합지수거든요.
종합시세 좀 확대해 볼게요. 미국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도 갭상승을 보였죠. 오늘 갭상승을 보였죠. 그런데 요 갭상승은 내일까지도 물론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는 조심하자. 여기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지수는 일단 조심하는 걸로 보고요. 이 갭을 아마 매꾸로 내려올 겁니다. 갭을 매꾸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로봇 관련주 한번 볼게요. 종목들. 로봇 관련주가 오늘이나 내일 아마 단기 상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로봇주. 지금 거의 한 15일째 지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특집 방송에서 안 오는 로봇주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로봇주 많이 오른 것들은 단기 상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거 따라 사시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이게 제가 우황청심원 먹고 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솔트릭스. 솔트룩스. 이런 거. 셀바스. 저의 주력주였던 셀바스. 자, 요거. 이런 거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큰일 나요, 여러분. 우황청심은 진짜 매달 먹고 사세요.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요런 것들 정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주는 이제 단기 상승이다. 로봇주는 단기 상투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은 아마 상투에 걸려서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를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안 오는 것들 유지하세요. 바닥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하나 편입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로봇주가 대장주들이 꺾이면 밑에 있는 것들도 조금 꺾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일 로보틱스를 오늘 3점 몇 프로에 팔았고요. 오늘 요거 이제 오른 것도 없지만 그래도 팔았어요. 그래서 한 4, 5% 놓고 팔았고 RS 오토메이션도 좀 탄력이 강화될 때 요거 한 반절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유일롭스 빼고 요거 모트렉스는 좀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요거 내일까지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15,000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좀 더 보유하기로 하고요. RS 오토메이션 요거 종목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목이라 저는 빠지면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계속해서 매집을 할 생각이에요. RS 오토메이션은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가격 얼마야 이게 얼마야? 14,000원 이하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14,000원 이하에 오면 또 한 번 도전을 저는 해볼 겁니다. 그리고 13,000원, 14,000원 이하로 오면 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매집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은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한 종목이 뭐냐면 미래에셋 벤처. 이 종목을 편입했어요. 이 종목을 편입한 이유는 이 미래에셋 벤처가 로봇이라든가 AI 관련 업체에 1,500억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 업체들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미래에셋 벤처가 벤처 캐피탈로서는 대빵입니다. 대빵. 그죠? 이 로봇에 투자하는 대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 벤처는 제가 볼 때는 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는 이 가격 깨지면 이 전저점이죠. 4,000원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000원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요거 이제 위에서 이게 매질선이야 이게 120선인가? 여기 120선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120선 위에서 또는 근처에서 시작했다가 쭉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릴 수가 있으면 아래 꼬리 타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만약에 갭상승 떠서 시작해서 밀리면 보합 근처나 또는 마이너스에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나리오가 이게 아니다.
이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면 굳이 플러스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도 마이너스 나오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저도 그래서 오늘 이거 일부 편입했고, 내일도 만약에 마이너스 나오면, 이 종목 편입해서 한번 슈팅하면 노려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 로봇 관련주는 지금 다 시뻘개가지고 눈이 아프고요. 저도 솔직히 이제 로봇 관련주는 단기 상투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판호 관련해서 또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조정받았는데, 화장품 관련주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게임 관련주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애 관련, 뭐 여행 관련,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저기죠. 그 이런 자이언스텝, 알체라, 그죠? 요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 2월 달은 요 관심 종목 안에서 제가 이제 좀 매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를 한다고 했고, 굳이 뭐 다른 거 지금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 1월 달, 2월 달은 아마 로봇,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어떤 그 중국 판호, 아니면 또 여행, 또 이제 판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게임 관련주,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저는 요쪽으로만 1, 2월 달에 집중할 거고요. 지금 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뭐 1월 달 수익률이 지금 벌써 한 뭐 꽤 원금 대비, 한 뭐 지금 4, 50%? 그 정도 났습니다. 오늘도 매도한 거 있어요. 보여드릴까? 오늘 미실현 차익이 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차익이 한 지금 200만 정도 있고요. 오늘 한 200 얼마? 200 얼마 벌었나? 모르겠네. 볼까? 오늘 300만원 벌었네요. 오늘 300만원. 그 다음에 미실현 이익이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 2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한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내일도 예치 않으면 팔 거예요. 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뭐 유일 로보틱스는 전량 매도했고, RS 오토메이션 2분의 1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다 청산했습니다. 청산했고,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2분의 1만 가지고 있습니다. 2분의 1 가지고 있고, 오늘 또 추가로 매수한 게 미래에셋 벤처, 요 종목 한번 좀 며칠 2, 3일, 3, 4일 기다렸다가 한 10% 정도도 수익 나면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나가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 관련이 너무 급등한 것들은 따라서 하면 단기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내일은 또 이제 이런 벤처 투자 관련해서 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당분간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해서 이런 그 벤처회사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그쪽으로 조금 옮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뭐죠? 요거 모트렉스는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아직 모트렉스는 지금 수익 14,700원에 산 거니까 뭐 아직 수익이 났으니까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편입한 건 요거 미래에셋 벤처 한 요거 2% 정도 올랐을 때 그냥 추격 매수 했어요. 원래 제가 마이너스 플러스는 안 사는 승질인데 오늘 샀습니다. 요 종목 2% 정도 2.8% 그러니까 3% 정도 올랐을 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수익이 났는데 어쨌든 좀 요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